개띠분들은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번 해를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역술가로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올해 5월과 6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올 한 해 운세뿐만 아니라 내년 운세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개띠분들은 5월과 6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두 달 동안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운세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갑진년 개띠분들의 양력 5월, 6월 운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언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며 만약 맞는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2024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갑진년 양력 5월과 6월 개띠분들의 운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술생, 임술생, 경술생, 무술생 개띠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올해 31살이 되는 갑술생 개띠분들께는 5월이 매우 중요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조금 갈팡질팡하더라도 결국에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 마련이니까요. 6월에는 좋은 기운이 좀 더 명확해질 테니 찾아오는 운을 빠르게 낚아채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사나 직장 이동과 같은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인연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테니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찾아오고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유흥이나 쾌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집착하기보다는 건강한 취미 생활을 시작해 워라밸을 잘 잡아가세요. 예를 들어 운동이나 독서 같은 취미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44살이 되는 임술생 개띠분들께는 5월에 이동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이동이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기운인데요. 6월에는 일이 더 수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재물 문제가 해결되면서 숨통이 트일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44살이 되는 임술생 개띠분들은 특히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시비나 대화할 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민함을 잘 다스리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이나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예민함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민함을 잘 관리한다면 금전운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보다 순조롭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55살이 되는 경술생 개띠분들께는 5월에 좋은 기운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반면 6월은 5월보다 운이 덜 좋을 수 있지만 무언가 시도한 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큰 행사나 대회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5월과 6월은 경술생 개띠분들의 명예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테니 이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아져 평소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 기간 동안은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들뜬 기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들뜬 기분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이 시기에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여러분의 운을 더욱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67살이 되는 무술생 개띠분들께는 5월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나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고 법적인 분쟁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6월까지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 바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이사 등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많아질 텐데요. 문서에 관련된 운도 들어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니 주변을 둘러보고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인 흐름이 다소 느릴 수 있지만 매매 시 부족한 금전은 금융권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5월과 6월에 다소 삐걱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려웠던 일들이 점차 해결되면서 하반기에는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갑술생, 임술생, 경술생, 무술생 개띠분들을 위한 5월과 6월의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달 동안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좋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세가 밝게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개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운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먼저 사주와 대운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대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운의 흐름을 겪게 됩니다. 이 중에서 대운이라는 것은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의 시기를 말하는데요.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운을 잘 알고 대비하면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태어날 때 천지자연과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기운의 배열을 말합니다. 사주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인생의 지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성향, 장단점, 그리고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기회들을 살펴볼 수 있죠. 사주를 알고 있으면 개띠분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운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목이 부족하다면 목의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보세요.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숲이 우거진 곳을 자주 찾거나 식물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숲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기운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주에 금이 부족한 분들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투자나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주에서 물이 많은 분들은 감정이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을 잘 살려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인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 목이 부족하든 금이 많든 간에 모든 개띠분들이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입니다. 개운법은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피로를 해소하면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처럼 우리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길게 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팔자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적용하면 나쁜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운법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자신의 사주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많은지 파악해 보세요. 개띠분들은 올해 5월과 6월의 운세를 잘 파악하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개띠 분들의 5월과 6월 운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개띠분들은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번 해를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역술가로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올해 5월과 6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올 한 해 운세뿐만 아니라 내년 운세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개띠분들은 5월과 6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두 달 동안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운세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갑진년 개띠분들의 양력 5월, 6월 운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언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며 만약 맞는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2024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갑진년 양력 5월과 6월 개띠분들의 운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술생, 임술생, 경술생, 무술생 개띠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올해 31살이 되는 갑술생 개띠분들께는 5월이 매우 중요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조금 갈팡질팡하더라도 결국에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 마련이니까요. 6월에는 좋은 기운이 좀 더 명확해질 테니 찾아오는 운을 빠르게 낚아채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사나 직장 이동과 같은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인연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테니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찾아오고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유흥이나 쾌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집착하기보다는 건강한 취미 생활을 시작해 워라밸을 잘 잡아가세요. 예를 들어 운동이나 독서 같은 취미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44살이 되는 임술생 개띠분들께는 5월에 이동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이동이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기운인데요. 6월에는 일이 더 수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재물 문제가 해결되면서 숨통이 트일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44살이 되는 임술생 개띠분들은 특히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시비나 대화할 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민함을 잘 다스리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이나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예민함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민함을 잘 관리한다면 금전운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보다 순조롭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55살이 되는 경술생 개띠분들께는 5월에 좋은 기운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반면 6월은 5월보다 운이 덜 좋을 수 있지만 무언가 시도한 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큰 행사나 대회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5월과 6월은 경술생 개띠분들의 명예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테니 이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아져 평소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 기간 동안은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들뜬 기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들뜬 기분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이 시기에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여러분의 운을 더욱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67살이 되는 무술생 개띠분들께는 5월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나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고 법적인 분쟁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6월까지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 바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이사 등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많아질 텐데요. 문서에 관련된 운도 들어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니 주변을 둘러보고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인 흐름이 다소 느릴 수 있지만 매매 시 부족한 금전은 금융권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5월과 6월에 다소 삐걱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려웠던 일들이 점차 해결되면서 하반기에는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갑술생, 임술생, 경술생, 무술생 개띠분들을 위한 5월과 6월의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달 동안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좋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세가 밝게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개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운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먼저 사주와 대운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대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운의 흐름을 겪게 됩니다. 이 중에서 대운이라는 것은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의 시기를 말하는데요.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운을 잘 알고 대비하면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태어날 때 천지자연과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기운의 배열을 말합니다. 사주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인생의 지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성향, 장단점, 그리고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기회들을 살펴볼 수 있죠. 사주를 알고 있으면 개띠분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운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목이 부족하다면 목의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보세요.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숲이 우거진 곳을 자주 찾거나 식물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숲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기운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주에 금이 부족한 분들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투자나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주에서 물이 많은 분들은 감정이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을 잘 살려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인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 목이 부족하든 금이 많든 간에 모든 개띠 분들이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입니다. 개운법은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피로를 해소하면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처럼 우리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길게 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팔자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적용하면 나쁜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운법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자신의 사주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많은지 파악해 보세요. 개띠분들은 올해 5월과 6월의 운세를 잘 파악하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개띠 분들의 5월과 6월 운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힘내세요.